네, 안녕하세요. 이 권성동과 권영세가 이끌고 있는 국힘이 오늘 대형 사고를 쳤죠. 윤 대통령을 크게 배신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이름을 바꿔서 계엄 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이 원내대표로 뽑힌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원식 내란국회 의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개헌해 주십시오. 멍멍 개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했죠. 이런 읍소는 정치 창렬질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탄핵소추 가결 하루 전인 12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슨 메시지가 되냐면, 개헌을 함께 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이든 감옥행이든 모두 협력하겠다, 이렇게 추파를 던졌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개헌은 조중동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이거 노래를 불렀던 의원 내각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죠. 내각제 혹은 이원제입니다. 내각제 하는 나라들 많죠.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캐나다에 그걸 박스를 앉혀놨는데 캐나다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이 중에서 이제 골로 간 나라가 어디냐. 네.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죠. 골로 갔습니다. 내각제 하다가. 국가부도를 향해서 꼬라박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아젠다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국가 아젠다는 신경을 안 쓰죠. 우리들은 이제 대리인이냐 대표냐라는 것을 이렇게 혼돈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대표예요. 이 대리인과 대표가 뭐가 다르냐? 대리인이라 그러면은 지역의 이익만 앞장서서 하죠. 대표가 되면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 전체 이익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한 240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브리스톨에서 출마했던 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그 당시 보수주의는 리버럴 개혁입니다. 그래서 리버럴 개혁당이에요. 휘그당이에요. 이 에드먼드 버크죠. 에드먼드 버크가 연설을 할 때 뭐라 그랬냐?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표로 뽑히는 겁니다. 레프레젠터티브로 뽑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에게 만약에 우리 영국의 이익과 지역사회 이익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다면 저는 영국의 이익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버크쯤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했지, 보통 의원들이라는 건 지역사회 이익이라 그러면 환장을 하죠. 문재인이는 아예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지역 중심 이렇게 갔죠. 웃기는 자죠. 주민 주권 이런, 주민은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 주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 내각제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아젠다를 못 챙기죠.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망조가 되는 겁니다. 자원이 워낙 풍부해서 골로 가지는 않았지만 웃기는 약체 국가로 전락한 나라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이제 프랑스는 그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 해상권도 갖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골병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재정 적자 엄청나고요. 골로 가는 중입니다. 이 세계 최강의 엘리트 관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어느 정파가 그 국가를 장악을 하던 국가 시스템 운영에 큰 타격을 안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잠깐 집회 안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중국 대사관 지근거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저도 나갑니다. 시간 있으시면 잠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중동은 이제 좋게 봐주면 대한민국의 골병 들어도 좋다.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국회의원 세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로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조중동을 좀 나쁘게 봐주면 어떤 생각이냐. 대한민국을 역체화시켜 중국 공산당에 바쳐도 좋다. 우리가 골목대장하면 된다. 이 같은 심보라고 보입니다. 권성동에게 경고합니다. 조중동 섬기는 정치 창렬질은 이제 그만해라. 멍멍개헌 개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예. 야, 이제부터 이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뒤통수를 그냥 엄청 배신을 때린 그 내란 특검법 혹은 계엄 특검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는 이제 일찌감치 제대로 된 내란 특검법을 만들자라고 설쳤죠. 윤 대통령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종전국회가 내란입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공수처, 국수본, 헌재, 정치투기 사냥개들이 내란입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조중동 매스미디어가 내란입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국힘까지 나서서 이제 내란 특검법, 뭐 계엄 특검법 이런 걸 하게 되면 내란 세력에 부역해서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겠다 이 소리죠. 일종의 정치 창렬질입니다. 이거 아주 뭐 질이 안 좋죠. 엊그제 이제 권성동이 그 의원 그 국힘 의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부역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근사하죠.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거부되자 내란 외환 특검법을 급조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네, 지금 공수처 등의 수사권 시비가 걸리는 것을 보십시오. 네, 법안을 정비해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정비해서 제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내란에 대해서. 근데 내란은 존재하지 않잖아. 한마디로 권성동은 윤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내란 특검법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애초 윤석열 내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무슨 내란 특검법입니다. 그죠? 조선일보 이런 입장이랑 같은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파국은 못 막으니까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 파국은 이미 왔죠. 계엄 전에 종중국회의 폐악질에 의해서 파국이 왔죠. 그것에 대해서 조선일보 하나도 안 싸웠죠. 김건희 패고 윤석열 패는 것만 했죠. 그렇죠? 그 4월 총선 무렵부터. 파국은 그때 온 거예요. 여기 무슨 특검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자, 심란만란 하시죠? 네. 요번에 이제 더 심란만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국힘에서 그 계엄 특검법 하겠다. 이거 내용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계엄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국회의사당 왜 들어왔냐, 이거 계엄군이.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혐의. 중앙선관위가 뭐 지금 선거가 없는데 마비고 뭐고 어딨어.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유리창 2개 깬 거. 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혐의. 결국 내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몇 개 빠져 있죠. 계엄에 이르게 된 종중국회 독재. 불과 6개월 4일 사이에 22번의 탄핵. 그것이 과연 이런 경고성 비상계엄에 해가지고 국민들 놀라게 하고 외국에까지 이렇게 사정을 알리는, 우리 치부를 알리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냐. 이건 특검 안 하나?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그 행위를 했다. 라는 배경은 안 따지나? 그걸 따져야 계엄이 타당했냐 안 타당했냐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빠져 있어요. 통째로. 또 종중국회가 그렇게 폐악질을 할 때 헌재는 뭐 했냐고. 22개의 줄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헌재 잘라 빠진 재판관님들은 뭐 하셨냐고. 그죠?
그럼 그거 특검해야 될 거 아니야. 헌재는 왜 이 종중국회에 의한 줄탄핵에 의해서 행정부가 마비돼 가는 과정을 방치했냐? 그거 특검해야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만약에 계엄에 관계돼서 이게 내란 혐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계엄이 내란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온갖 국민들을 다 하고 이상한 그 공수처나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막 모든 공작을 하는 이 행위는 진짜 내란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럼 또 하나의 내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의혹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약하게 순한 버전으로 민주당의 무릎을 꿇은 특검법이에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장 무슨 뭐 그 공수처 지금 영장 강제 집행 이거 될 때까지 중지하고 뭐 차분하게 가자 뭐 그런데 좋게 생각해 주면은 파국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걔들이 말하는 파국, 저는 파국은 옛날에 왔다고 생각하고 걔들은 파국을 지금 한남동에서 충돌하면 파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남동에서 충돌하는 건 작은 결과죠. 파국은 이미 와 있었어요. 12월 3일 계엄 이전에. 아무튼 간에 한남동 충돌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 백기투항했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생각을 하자면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 틈에 윤석열 등짝에 칼질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 잘난 국회의원들 게임에 너 왕년에 뭐 검찰총장 했다가 좀 떠갖고 대통령 한 자가 계속해서 찝쩍거리려 그래? 너 좀 죽어야겠다. 이거지 뭐. 예, 아주 그 야비한 짓이죠. 야비한 짓입니다. 네. 뭐 이렇게 심란만란한데, 예, 우리 자유공화 시민과 윤 대통령이 굳세게 단결해서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 결과가 지금 거의 50% 육박하는 국민 여론 지지도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 결과, 이러한 현상, 이게 없었던 현상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0%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0%. 왜 그러면 3%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탄핵 이 와중에서 모든 역경을 뚫고 거의 50%까지 올라갔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55% 이상까지. 그래서 이거 국민 여론도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을 결과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저들은 사실은 도가내든 쥐입니다. 이게 이제 일을 기세를 몰아가지고 2016년, 2017년처럼 해야 되는데 그 기세가 전혀 그 모멘텀이 전혀 안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 물리력도 없이 그냥 언론과 검사 몇 명, 뭐 공수처 몇 명, 뭐 경찰 몇 명, 뭐 재판관 몇 명, 뭐 헌재 재판관 몇 명, 이거 가지고 지금 나라를 들어먹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판검 경찰, 판사 검사 경찰,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 헌재, 이거 가지고 나라 들어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제대로 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발악을 하죠. 예,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 예, 제가 김민석이 후배뻘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석이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착한 데가 있었는데 애가 좀 이상해졌어. 그랬더니, 걔는 형 때문에 안 돼. 그러더라고. 형이, 그 형의 김민웅이지? 김민웅이 지금도 칼라가 그런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김민웅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요. 전 성공회대 교수고 굉장히 색깔이 진합니다. 엄청 진한 인간이에요. 지금 나이가 제 또래일 텐데 60대 중반은 됐을 텐데 이런 식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갑 채워서 포승줄 묶어서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목을 잘라야 된다는 식으로 참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목사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신학대 교수님께서, 예, 신학대가 성공회대 교수께서, 예, 좀 고정하시옵소서. 예. 일종의 이제 발작이죠, 발악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부분적인 승리는 할 수도 있어요. 뭐 막 가는 말로 윤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어내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안 끝난다고요. 우린 꿋꿋하죠. 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버티고 있죠.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게 버티는 게 뭐 어떻게 버텨서 뭘 해야 되냐. 예,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지지 여론이 결국은 60% 가까이 치솟을 겁니다. 이게 쭉 진행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가시적인 혹은 묵시적인 지지가 이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 특검법 처음에 이제 그 권선동이 또 권영세가 내란 특검법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당내 반발이 심하니까 좀 약화시켜가지고 계엄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러니까 1월 14일 오후에 이 국힘에서 계엄 특검법 아까 불러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발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란 특검법이라는 이름은 포기토록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 특검법 하겠다고 나서는 거지. 2시간 40분짜리 초단기 상징성 계엄인데 실탄 들고 투입된 군인 있었나요? 부상자, 사망자 있었나요? 유리창 2개 깨진 것 말고 재물 손괴 있었나요? 이 인간들 그러니까 이 배신이에요. 네, 권성동, 권영세가 주도한 국힘의 배신인데 이거 곱게 못 넘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버티면 이깁니다. 지금 국수본과 공수처는 겁이 바짝 나서 경호처와 삼자회동했죠. 뭐 당연히 경호처 측에서는 뭐 원칙을 지켰죠. 그래서 지금 경호처 내부가 흔들린다 뭐 이런 보도 MBC 이런 데서 엄청 토해놓죠. 뭐 JTBC, MBC 이런 데서.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 거기도 역사가 있는 조직이니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경호원들이 이탈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남동 캠프에 모인 자유공화 시민의 계속 방송이나 집회 이거를 지근거리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강해진다고요. 네. 총을 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혀서 이렇게 보도가 또 됐네요. 이 국수본과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한답시고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1시간 안에 수만 명 모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국가기관 사이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와 국민들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경찰 쪽에 일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작전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우리 동지들이, 한남동 캠프의 동지들이 보름 넘도록 차디찬 길바닥에서 밤낮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국수본 공수처에 권합니다. 그냥 백기투항하세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지금 외국 보도는 이걸 이제 스테일메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착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들이 영장 강제 집행을 추진한다면 코미디로 끝나든가 혹은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그 후과를. 2025 서울 한남동은 1989 베이징 천안문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공수처랑 국수본은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가 이깁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물리력이 강해요. 경호처가 버틴다라고 전제한다면 경호처 물리력이 강할 뿐 아니라 아스팔트 자유시민이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탄핵 반대 윤석열 지지 국민 여론이 눈덩이처럼 더욱더 커지고 있죠. 지금 이제 45, 46, 조금 지나면 50 넘을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한국의 자유공화 시민 플러스 윤석열 진영과 미국, 특히 트럼프 사이의 전략적 연대가 굳건해지죠. 지금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징조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권성동, 권영세 같은 이제 국힘 정치 창녀들이 정말 끔찍하도록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에 끔찍하도록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 탄핵을 막고 내란 올가미를 깨는 거, 그걸 넘어서거든요. 우리 승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자유공화 정치 벤처를 성공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이거죠. 밑바닥에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윤석열이라고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저런 계엄특별법 뭐 이런 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족쇄를 채워놓겠다는 거지. 올가미를 하나, 고삐를 채워놓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랄하다고. 근데 그런 올가미로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게 워낙 거대한 에너지라. 예. 우리가 뭘 깨뜨리고 무엇을 쳐부수고 국민 여론을 뒤집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조중동 그렇게 지졌는데 그거 다 깨부순 거 아니에요. 조중동뿐 아니라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의 개소리를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국힘 정치 창녀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한동훈 날렸고 권성동, 권영세는 앞으로 지업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날려버리든지. 그 다음에 검찰, 공수처, 국수본, 판사, 헌재 등 정치 투기 사냥개들을 우리가 주저앉혀 왔잖아요. 그거랑 맞서가지고 국민 여론을 50% 가까이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30일, 40일 사이에. 다섯째, 심지어 어리버리 주한 미대사 필립 골드버그까지 날리고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브레인들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씌웠죠. 그냥 한국에 대해서 거기 뭐 잘 나가는 나라야, 뭐 블랙핑크와 BTS의 나라야, 뭐 삼성 반도체의 나라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던 거를 여기가 얼마나 그 위험한 흐름이 아래에서 그 흐르고 있는지를 다 까발겨서 알려줬잖아. 여섯째, 중국의 배후 조종 마술을 깨부수고 있는 거죠. 그 배후 조종 마술가 이런 데 다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지금 지지율이 뭐 46, 47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엄청나게 깨뜨린 거예요. 굉장히 역경을 치고 나온 거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손잡고.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파괴자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버거운 상대방을 모두 깨부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무기로 삼았죠. 그래서 카톡 계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지켜들고 거짓을 깨부수고 이 상대방 6가지 진영을 깨부숴 온 거예요. 차례차례. 지난 40일 동안. 그러나 우리의 파괴는 동시에 창조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명확한 정치 깃발과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습니다. 깃발은 윤석열이죠. 윤 대통령이죠. 또한 상당수 국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확보를 했죠. 빠찌와 원외를 합치면 100명이 넘죠. 우리가 확보된 게. 2016년 말 탄핵 정국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처음으로 하나의 강력한 정파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의 정파가 된 거예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든 혹은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개인으로 가든 혹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은 우리의 깃발이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강력한 정파가 형성될 겁니다. 이거 그 그룹이 형성될 거예요. 뭐 1, 2, 3 동지회 12월 3일 계엄을 해서 1, 2, 3 계몽 동지회, 1, 2, 3 계몽 클럽 뭐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길을 들이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뭐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파괴를 통한 창조는 윤석열이라는 정치 깃발뿐 아니라 군사 지정학 전략과 정치 사상도 포함합니다. 첫째, 우리는 반중이죠. 이게 이번에 명확해지고 있죠. 중국 주저앉히기 신냉전이죠. 우리는. 중국에 대한 2000년 정체성 투쟁은 북한 자유를 통해 완결될 겁니다. 이 흐름은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네. 둘째, 우리는 한미동맹에 헌신하죠. 우리는 미국이 1971년 키신저 방중 이후 50여 년 만에 중국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려는 나라, 미국다운 미국으로 거듭난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더욱더 전략적이고 더욱더 뜨거운 혈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관점이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이번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시대가 달랐으니까. 예, 트럼프가 반중 칼을 뽑은 거는 201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그 안보 전략 문건에서 칼을 뽑았고요. 처음 실행한 것은 군사 지정학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 관세 전쟁으로 2018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친중이에요, 아직. 뭐 그게 오바마든 트럼프든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바로거든요. 기본적인 친중에서 틀이 별로 안 벗어났을 때예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이고 그전에는 오바마였고. 근데 세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랑 맞아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그전 한미동맹과 지금 한미동맹 의미가 다르죠. 그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의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그러한 한미동맹, 그러한 미국을 더 지원한다는 거예요. 반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어차피 운명적으로 정책성 게임을 펼쳐야 되고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되니까. 셋째, 우리는 자유공화주의를 섬기죠. 200여 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인류사적, 세계사적 운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건국에 실패한다면 인류가 영원히 폭력과 우연으로 결정되는 정치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 미국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문건들이 있어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누가 편집했냐.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엄청난 사상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죠. 그 양반이 편집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에세이예요. 거기에 이 구절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정치 벤처가 실패한다면, 대통령 중심제 상권분립 자유공화국 정치 벤처가 실패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뭐 재수가 좋아서 왕이 된 자, 혹은 뭐 어디서 기마 군사력으로 정복한 자, 이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체제로부터 못 벗어난다. 우연과 폭력에 의한 정치 체제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걸 뜻한다. 200여 년 전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은 우리 자신의 인류사적, 세계사적 운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유공화국 확립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여기 종중 좌빨들 겉에 포장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아니에요? 뭐 진실이라는 게 어딨어? 남녀 성구분이 어딨어? 뭐 옳고 그름이 어딨어? 이런 거잖아요. 겉에 포장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예요. 까고 나면 중국 공산당 종중 그 침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공화국 확립에 실패한다면 인류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류사적, 세계사적 운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담대하고 집요하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투쟁 계속 가거든요. 이 투쟁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 3 계몽 클럽 혹은 1, 2, 3 클럽 혹은 1, 2, 3 동지회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게 풀뿌리에서 지역별로 움직이면 뭐 한 선거구당 한 몇백 명, 2, 300 정도라도 움직이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5, 6만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담백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그 조직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외에 계신 분들 또 이번에 국힘에서 확실하게 이쪽에 이제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이런 분들 중심이 돼서 그 힘을 모아줘야 돼요, 이제는. 윤 대통령을 깃발로 세워서. 그분이 어디 계시든 물리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